주역에서 말하기를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무국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무국은 극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이 그대로 있고 공간만 있는데 어떤 것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무국이에요. 그래서 천간 우리가 배운 거 용어로 쓴다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럴 때 임수가 무국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태양, 빛이 딱 비치니까 태양은 병화죠. 병화가 딱 비치니까 얘가 음양으로 이렇게 딱 분류가 된다고. 요거를 태극이라고 한다고. 태극. 곧 벌어진 틈 사이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생겨나갖고 그래서 우주를 이제 목화토금수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화토금수보다 더 진화되지 않는 기초적인 단계가 음양이죠. 음양을 나눌 줄 알아야지 또 목화토금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균도 생기고 생명체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온갖 생명체가 생기는데 그 기초 원리는 물과 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 우리가 태극기 말할 때 그것은 이등분된 상태라는 거죠. 이등분. 태극이 있어야지 이제 음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나쁘고 양이 나쁘고 뭐 이런 식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음양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국이고 혼돈의 상태라 하고 우주가 생성되면서 정과 동, 정이라는 건 고요할 정자예요. 동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과 동 그럴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음이고 움직이는 동은 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음양을 계속 나누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생겨서 태극이라 하였고 태극은 사상으로 분화되고 사상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마 선생, 태양인 이재마 선생이 이 음양, 그러니까 어제 배웠죠? 이 양이고 음이에요. 요런 거를 짝지어서 네 등분했는데 요걸 사상이라고 그런다고. 네 가지 형태, 모양. 사상 체질을 네 등분해 갖고 알린 거예요. 음양 짝지어서. 그래서 뭐 소양인, 태양인, 뭐 소음인, 태음인 이렇게 나눈 건데 네 등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하고 복잡한 게 없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이 모든 체질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현대에서는 안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맞았다고 지금 정답이 아니라니까. 입법부에서 그런 걸 손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손을 안 보고 입법부가 왜 그렇다 그랬어요? 목기운을 닮아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목기운. 그러니까 목기운은 입법이야. 세우는 거니까 법을 세우니까 입법이에요. 목은. 입법은 어디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지. 맞아. 입법. 국회가 입법이야. 그 사람들이 목기운이 세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의사당만 들어가면 누구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면 이놈 저놈 한단 말이야. 싸워. 목은 숙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 국회의원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고. 목을 닮아서 그런 거라고. 본능에 충실한 거죠. 목은 양보하지 않는 기운이고 우기는 기운이란 말이야. 세우는 기운, 우기는 기운, 고개를 뻣뻣이 터드는 기운. 국회의원이 안 싸우면 입법부의 구실을 안 하는 거죠. 그치. 그렇지만 이제 금기운은 반대예요. 금기운은 판단이에요. 판단. 누구겠어요? 뻔하잖아. 사법부죠. 판단하는. 얘가 죄인이야, 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숙하고 조용하고 살기가 느껴지고 뭔가 잘못하면 감옥 갈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이런 게 금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목과 금 사이에 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름이라는 건 화기인데 화기는 모든 물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야? 행정이란 말이에요. 행정은 밝게 해야 되고 만인이 알아야 되고 입법부에서 정한 법을 이렇게 정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따르라. 아니면 이렇게 따르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행정. 화가 많은 사람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또 보여주는 거야. 화만 잔뜩 있어. 그럼 어디 가나 시끄럽고 어디 가나 조용하지 않고 어디 가나 시끌벅적하고 민원 사무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원 사무실. 민원 사무실이 조용한 거 봤어요? 맞아요. 화는 이제 알려준다, 보여준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방송 이런 글자하고도 또 같은 거예요. 화가 있어야지 보이지.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통신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이거나 밤이란 말이에요. 밤은 어떻게 조용하잖아. 바람 소리도 들린다고 밤에는. 맞아. 그러니까 아직 뭐 민감하거나 예민하죠. 그러니까 무속인이란 말이에요. 무속.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 얘기하면 독서실, 도서관, 자료실 이런 데는 껌껌하면서 그저 조용하면서 새소리 뭐 발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면서 음악 소리도 안 들리면서 도서관에서 노래 불러봐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수는 겨울과 같고 어둠과 같고 조용함과 같고 은밀함과 같고 감춰진 거와 같고 그러니까 자료실이나 보관실 또는 박물관 조용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수예요. 모든 거를 오행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양으로 시작되지만 음양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오행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섯 동 음양 오행. 그렇죠. 다섯 등분해서 지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운동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도 목기운이 많다. 그럼 이런 기운이 강한 거예요. 금은 조용한 거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금기는 칼과 같아서 예리하거나 나눠야 되거나 판단해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로 얘기하면 검사 있죠. 검사. 계란 같은 것도 이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요게 이제 판단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금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뛰어난 거예요. 다른 기능은 또 약하지 대신. 수가 많은 사람은 저장을 하거나 보관하거나 감추는 거에 뛰어난 거예요. 무극에서 태극이 생성되고 태극에서 음양이 있고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결합체인 거다. 그러니까 음양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배우려고 나눈 거에 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밤과 낮이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속성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범뜻이잖아. 근데 4일날 태어났거든. 이 글자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봄이 점차 무르익어서 여름 초입에 들어가 있구나.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지우고 요렇게 신사일로 태어나셨는데 이 자체를 그냥 이해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묘진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를 주력으로 쓰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고. 안 보이는 글자는 주력으로 안 써요. 근데 이거 불이라고 배웠죠. 네. 보석이 앉아있죠. 네. 불 위에 앉아있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관이라고 해요, 나중에 관. 남자라는 글자가 보석을 녹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보석이 녹으니까. 그래서 남자를 잘 다루는 건 원래는 아닌데 자기가 잘 다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남자가 좋아하는 체질인 거지 내가 남자를 잘 돌았던 건 아니라고. 우주의 이치로 보면 본인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가 불이란 말이야. 보석이 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 불을 보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치. 남자가 유순하지 않으면 보석이 녹으니까 남자를 보면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가 오거나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잘 다루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웬만해서 마음에 안 들지. 그렇죠. 근데 남자가 끌려오는 환경에 있는 거지. 왜냐면 이 목재를 가졌기 때문에 불이 그냥 상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을 뿐이지 내가 남자를 잘 꼬시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맞아. 좋고 악이 인정해 나쁘다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라고. 얘들은 그냥 음양이야. 기죠, 기운으로 보는 거지. 기로 볼 때 얘는 깨끗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좀 탁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차가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공기압이 안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이 동시에 있어요. 네. 그래서 동시에 있을 때 50대 50이 맞을 때 인간이고 이게 선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으면 선자고 악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으면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음양은 누구나 있다는 거지. 공자님조차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구별해서는 안 되고 밸런스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오르려는 양기가 있다면 양기는 가볍고 가벼우니까 자꾸 위로 오르려고 그러는 성질이에요. 성질이 그렇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다면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음기는 자꾸 치우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여자와 남자가 있을 때 남자는 뭔가 벌리려고 그러는 게 양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지마 그런단 말이야. 그게 음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 음이 있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부인이 있어갖고 그거 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냥 한쪽으로 그냥 막 쏠려버려서 쓸모없는 기운이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가 좋은 거죠. 반대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지. 반대하는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걔들이 균형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음은 태양과 달이 있을 때 달이 음이고 태양이 양이고 땅이 음이고 하늘이 양이고 여자 남자 암컷 수컷 밤낮 짝수. 숫자는 조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13579가 양이에요. 13579. 아, 그래요? 네, 얘가 양이에요. 숫자에서? 24680은 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는 2번 절하는 거고 산 사람에게는 한 번 절하든지 3번 절하든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살아있는 인간으로 해석해서 신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해석해서 3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양이치가 남자는 왼쪽 손이 양이고 오른쪽 손이 음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조상님이나 신에게 절할 때는 우측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음이 올라가니까. 여자는 반대예요. 여자는 우측 손이 양이고 좌측 손이 음이에요. 좌측 손이 음이라고요? 그렇죠. 여자는. 남자는 좌측이 양이고. 그래갖고 여자는 이게 양이니까 여자들은 절할 때 우측 손을 올리고 절을 해야지 맞아요. 산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죠. 양. 물질은 여기 써있잖아요. 음이라고. 아, 음이야. 아하. 정신은 양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정신이 고상하고 공부를 많이 배워봐요. 그러면 남자 덕이 넘친다고. 자꾸 물질을 쭉 치니까 자기가 남편 복이 약해지고 사람 복이 약해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음이고 강한 것은 양이고 작은 것은 음이고 큰 것은 양이다. 물은 음이고 불은 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분류할 때 아내는 음이고 남편은 양이고 아우는 양이고 아니죠. 아우는 음이고 형은 양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도 해요. 거기는 참조해서 읽어보세요. 네. 음양의 개념을 반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새벽이 서서히 밝혀오고 있다. 양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둠이 슬슬 내려앉고 있다. 그럼 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